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블로키 트랜스포머 시리즈 갤럭시 버전 4탄입니다. 자, 블로키의 대표 SD 트랜스포머 시리즈, 이 블로키 갤럭시 버전 트랜스포머. 자, 오늘은 그 갤럭시 버전의 4탄을 살펴볼 텐데요. 다른 시리즈도 인기가 있었지만 이번 4탄이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번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는 이 IDW 출신 캐릭터 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이번 시리즈는 어떤 느낌으로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번 트랜스포머 블로키 갤럭시 버전 시리즈도 역시나 9종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자, 박스를 보면은 일단 이 4탄도 현재 마트에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정면에는 이렇게 쇼크웨이브가 있고 옆면에는 네메시스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는 총 9종의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어 있죠. 근데 하나는 자, 보시면은 이 쇼크웨이브의 시크릿 버전입니다. 일반 버전, 일반 컬러링이 일반 버전이고, 자, 그리고 시크릿은 자, 요렇게 메탈릭 컬러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쇼크웨이브보다 탄이죠, 탄. 설마 이쪽에 탄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전에도 그 2탄이었나요? 셔터드 글래스 옵티머스라던가 다른 형태로 IDW 판권이 있길래 설마 진짜 나오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정말. 야, 이게 IDW 캐릭터들이 제대로 구현되면 또 이것 나름대로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나온 순서대로 캐릭터를 설명드릴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거는 스모크 스크린입니다. 자, 스모크 스크린 이전에도 일반 버전을 설명드릴 때, 그러니까 이 CG 버전에서 나왔었던 그 스모크 스크린과 블루 스트릭, 이게 컬러링이 사실 되게 헷갈릴만 한데, 자, 스모크 스크린은 오히려 파란색이고 블루 스트릭이 오히려 이 회색 계열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구매를 할 때 가끔씩 헷갈려가지고 좀 말을 할 때 이 색깔만 보고 당연히 이게 블루스틱이라 생각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얘기 드립니다. 파란색은 오히려 스모크 스크린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요 이름 때문에 그 원작에서도 약간 그 기술이 연막 같은 느낌의 기술을 많이 쓰는 그런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 이 형태 자체는 이전에 그 재즈 첫 번째 시리즈에서 나왔었던 그 재즈의 금형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프라울과 거의 동일한 그런 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자, 이 스모크 스크린 특유의 이 레이싱카 같은 프린팅이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고, 얼굴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 초창기에 나왔던 이 프라울과 비슷한 형태의 얼굴을 재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좀 개량돼서 나온 그런 얼굴보다는 조금 많이 못생긴 느낌이기도 해요. 이게 투구가 좀 눈 아래로 내려가야 좀 더 멋있는데 이 눈 윗부분까지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살짝 묘한 감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쪽에는 오토본 마크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역시나 깔끔하게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이렇게 헤드라이트,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이런 프린팅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사실상 이 블루스트릭 아니죠. 또 이 스모크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형, 프라울, 스모크 스크린, 블루 스트릭, 전부 다, 실버 스트릭까지 이게 같은 조형으로 우려먹을 수 있는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제작사 입장에서는 좀 해자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심지어 그냥 우려먹은 것도 아니고 재즈의 그 금형을 그대로 활용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트랜스포머는 컬러링만 바뀌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많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모크 스크린이 첫 번째로 등장했고요. 자, 두 번째로 등장한 건 바로 울트라 매그너스입니다. 자, 시티 커맨더. 일단 그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대해서도 약간 로디머스보다 훨씬 더 이 차기 프라임에 가까운 느낌으로 표현됐던 그런 캐릭터기도 한데, 그 울트라 매그너스가 이번 시리즈에 이런 식으로 등장해 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울트라 매그너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듬직한 형태의 외형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 어깨 부분, 이 특유의 어깨 부분의 조형을 완전 신규 금형으로 표현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옆쪽에 있는 이런 미사일 같은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자, 손에 있는 라이플까지, 사실 이 울트라 매그너스를 딱 보시면은 망치 어디 갔나요? 망치 들려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역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근데 원본 울트라 매그너스는 망치가 없습니다. 이 망치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다른 시리즈가 나오면서, 특히 IDW 코믹스에서 이 울트라 매그너스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망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트랜스포머 프라임 버전에서
이제 본인의 망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솔러스 프라임의 망치를 들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솔러스 프라임이 맞나요? 저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망치가 아무래도 이 울트라 매그너스의 나름의 그 상징적인 무기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도 이 울트라 매그너스 하면은 약간 그 망치, 거대 망치를 들고 있는 묘사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IDW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G1 형태의 울트라 매그너스다 보니까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원작이 등장했던 그 형태 그대로를 표현을 해줬고요. 아마 나중에 IDW 버전으로 이제 그 울트라 매그너스가 나온다면은 거기서는 추가적인 무장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가동은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그 보일관절 형태, 아까 그 스모크 스크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90도 정도로 이제 꺾여진 이런 형태의 관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4탄이고 이전에 역순으로 5탄을 먼저 트랜스포머 1 버전의 5탄을 먼저 소개 드렸었죠. 그때와의 차이점은 역시나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립해야 되는 그런 관절부가 아직은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당연히 머리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나중에 이 셔터드 글래스 버전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울트라 매그너스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그 G2 버전 컬러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컬러링 베리에이션이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 들 법한 그런 형태의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울트라 매그너스가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드디어 이번 4탄의 핵심 멤버 중 하나인 탄이 등장했습니다. 정말 의외였던 게 사실 시크릿 버전을 이제 탄의 컬러링 버전, 약간 이 철기교 버전에서 나왔었던 그 탄의 이 파워 버전, 그 버전을 이렇게 똑같이 컬러링 변경 버전으로 내줄 것 같았는데 의외로 쇼크웨이브가 나와줬습니다. 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IDW에서 굉장히 이제 임팩트가 있던 그런 캐릭터기도 하고 최후가 좀 허무하긴 했지만 이 특유의 외형이라던가 성격 그리고 작중의 그 진행 방향이라든가 그런 활약상이 생각보다 꽤나 이제 인상 깊은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탄의 인기는 정말 옵티머스 혹은 메가트론 그 이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IDW 버전의 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탄 같은 경우에도 이 갤럭시 버전에서 굉장히 조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뒷부분에 이게 특유의 이 비클 모드 때 쓰이는 이런 등짝이라던가, 자, 이 특유의 어깨, 이 궤도가 이렇게 접혀있는 이런 어깨 부분, 그리고 자, 이렇게 탄하면 또 마스크죠. 디셉티콘 형태의 이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 안쪽에 표현되는 이런 날카로운 눈빛까지 솔직히 말하면 이 갤럭시 버전 디자인 중에 가장 훌륭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탄 특유의 그 화려한 프린팅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가슴팍 가운데에 이렇게 디스콘 마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분홍색 요 파츠들은 이제 색분할이 돼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입체감 있는 색감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런 식으로 금방이라도 변형할 것 같은 느낌의 다리의 조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야, 이거 진짜 비드팅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조립할 때는 이 캐논 부분을 뒤쪽에다가 장착시키는 형태로 이제 그 구성을 만들어 두게 되는데, 사실 탄 하면 또 한쪽에 박혀 있는 요런 캐논, 그러니까 메가트론의 퓨전 캐논을 따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인상 깊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뒤쪽에 등 쪽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박아 넣는 것보다는 한쪽 팔에 박아 넣는 게 조금 더 멋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해뒀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킷의 핵심 탄이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2명의 컨스트럭티콘 멤버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데바스테이터의 멤버 중 이제 2명. 자, 이렇게 스크래퍼 그리고 후크가 나와줬는데요. 자, 차례차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스크래퍼부터. 자, 역시 이 데바스테이터의 멤버 중 하나인 이 스크래퍼, 이전 시리즈에서도 꾸준히 이 그 컴바이너들, 그러니까 이 컨스트럭티콘들을 하나하나씩 내줬거든요. 근데 이번 4편에서 이렇게 2개를 동시에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컨스트럭티콘이 다 모인 형태였을까요? 모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2탄, 3탄을 일단 추가로 이제 뜯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자, 이게 데바스테이터가 이제 모두 모였으니까 요 파츠를 금형을 이용해서 이제 바로 자, 이렇게
컴바인 형태로 데바스테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액션 버전, 그러니까 이전에 소개드렸던 그 거대한 그 옵티머스 메가트론 버전처럼 약간 조립 형태로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자 스크래퍼, 자 데바스테이터의 발을 담당하는 이 스크래퍼가 이런 식으로 나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글 형태의 얼굴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롱웰과 함께 이 스크래퍼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믹스마스터까지 포함해가지고 다들 개성이 넘치는 그런 형태인데, 자 앞쪽에는 이렇게 비대칭 형태의 프린팅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양각으로 당연히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리 쪽에는 금방이라도 이제 변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조형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스크래퍼 같은 경우에는 불도저 형태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 앞쪽에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형태의 불도저 파츠가 들어있는데, 파츠를 이렇게 나눠준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이노봇들이 일반적인 그 로봇 형태와 공룡 모드가 따로따로 나왔었죠. 저 나중에 이 데바스테이터를 추가로 내든가 아니면은 다른 시리즈에서 이 컨스트럭티콘의 비클 모드를 따로 내려면은 이런 식으로 부품 분할을 따로 해주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뒤집으면은 자 데바스테이터의 발이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 금형을 활용할지 참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나름 참 똑똑한 시리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금형으로 이제 활용까지 하는 그런 형태, 이 갤럭시 버전 변신만 안 되지만 그래도 변신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내주는 그런 형태가 참 마음에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크래퍼가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후크. 자, 후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빈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후크 특유의 이 어깨뽕이라던가 그리고 자 앞쪽에는 이런 비대칭 디테일까지 전부 다 살려준 그런 모습인데요. 자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크레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후크 같은 경우에는 데바스테이터의 이제 가장 상단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아래쪽 롱홀이 이제 허리를 담당하고 스크래퍼가 그 위에 이렇게 덮이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그런지 자 보시면은 이쪽 데바스테이터의 이제 그 변형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쪽에 후크가 이렇게 박혀있는 이런 형태로 아마 변신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금형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제 퀴즈로직이라는 곳에서 이 데바스테이터의 멤버들을 쭉 내줬었는데, 데바스테이터 SD 버전과 데바스테이터 멤버들을 쭉 이제 나열해줘가지고 굉장히 좀 멋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시리즈가 안 나오고 이제 단종이 되고 퀴즈로직 시리즈는 거의 이제 안 나오는 그런 형태여가지고 좀 되게 아쉬웠는데, 그런 아쉬움을 이번 블로키가 어느 정도 좀 해소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후크는 이런 식으로 역시나 고글 형태의 얼굴과 잘생긴 형태의 이런 이목구비, 그리고 자 디셉티콘 마크와 가슴팍에는 이런 방열판, 그리고 자 뭐 전체적으로 비율 자체는 역시나 이 블로키 특유의 4.5등신, 2.5등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4등신 정도의 그 캐릭터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어쨌든 이 후크도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일단 데바스테이터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모두 만족시켜놨네요. 자 그리고 디셉티콘 3 간부의 마지막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쇼크웨이브가 이번 4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가 뽑은 버전은 일반 버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쇼크웨이브가 메탈릭 컬러링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시크릿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원작 컬러링인 요 일반 버전이 좀 더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시크릿보다는 일반 버전을 더 원하긴 했는데 다행히도 시크릿이 안 나왔어요. 다행인 거 맞나?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쇼크웨이브가 나와줬는데, 약간 컬러링 자체는 원작의 느낌도 있지만 원작의 느낌에 가깝다기보다는 약간 마스터피스, 그리고 뭐랄까요, 이제 다른 완구 형태의 컬러링에 조금 더 그쪽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컬러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특유의 에너지팩 같은 느낌을 이렇게 백팩으로 표현을 해줬고, 그리고 고무 연질 파츠로 이런 식으로 자 이 특유의 호스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거는 이렇게 연질 파츠로 내준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요런 파이프 형태로 내준 것 자체가 좀 센스가 돋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역시 특유의 자 엠퓨라타 당한 이 눈, 아마 IDW였다면은 이제 엠퓨라타 당한 아주 끔찍한 형태의 쇼크웨이브였겠지만 지원 기준에서는 그냥 쇼크웨이브입니다. 원래 이렇게 태생이 외눈박이에요. 네. 어쨌든 이 특유의 굉장히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스러운 모습을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했고, 실제로 지금 이 손 같은 경우에는 주먹손만 있는데 양쪽 손 모두 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 충성, 이게 사실 3간부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거든요. 지원 중에서는 사운드웨이브도 살짝 갈팡질팡하는 그런 판국에 쇼크웨이브는 이
본진에서 몇만 년을 혼자 기다린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이제 그 경례를 하는 손이 하나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그 손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장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되게 센스가 높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블록키가 확실히 트랜스포머의 진심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자 쇼크웨이브에 자, 변형 형태의 총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서비스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른 캐릭터에도 이 쇼크웨이브를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게 진짜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G1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오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약간 작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정 오류? 본인이 변신한 총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굉장히 이 블록키에서 확실히 이 트랜스포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루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삐용 하면서 본인이 본인을 쏘는 그런 느낌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쇼크웨이브가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옵티머스 하면은 항상 따라오는 컬러링인 바로 이 네메시스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등장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옵티머스가 시크릿이 나오면은 당연히 네메시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옵티머스는 계속 컬러링 바리에이션으로 나오고 네메시스 프라임이 이번 4탄에 동봉되었습니다. 이게 약간 일반판으로 나온 것 자체가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네메시스 프라임이 시크릿으로 들어갔다면은 참 구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행히도 일반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셔터드 글래스 옵티머스도 나왔고 네메시스도 나왔으니까 일반 버전 옵티머스랑 같이 세워두면 참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네메시스가 좀 예사롭지가 않은 게 굉장히 센스 있는 파츠를 하나 넣어줬어요. 자, 바로 이런 캐논 파츠인데 이 캐논이 원작에선 등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캐논을 넣어줬느냐, 요게 완구에 등장하는 이 캐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워 오브 더 프라임, 그때 나왔었던 이 완구에 이제 스커지라는 이름으로 네메시스 프라임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때 이런 캐논이 하나 동봉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네메시스 프라임을 완전 무장해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꽤나 어울립니다 이거. 그래서 네메시스 프라임의 조금 더 뭐랄까 개성적인 부분을 좀 이제 강조한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자, 이 칼도 원래는 이제 네메시스 프라임도 똑같이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과 똑같은 그런 캐논 형태의 이온 블래스터를 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칼입니다. 칼. 이것도 이 파워 오브 더 프라임 때 나왔었던 이 네메시스, 그냥 스커지라고 할게요. 그냥 스커지, 네메시스 프라임. 거기에 들고 있었던 그런 칼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 같은데, 완구적인 오마주를 이렇게 넣어줬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트랜스포머의 진심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자, 디셉티콘 마크와 특유의 이 분홍색 눈빛, 그리고 자, 가슴팍에도 이렇게 뭔가 좀 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이런 스파크가 느껴지는 이런 가슴팍까지, 여러모로 이 네메시스 프라임을 단순 생놀이가 아니라 다른 캐릭터라는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나와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번 4탄의 마지막은 스널로 장식을 해줬습니다. 자, 이번 스널도 다른 다이노봇과 마찬가지로 로봇 형태와 공룡 형태를 두 개를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총 4번째 다이노봇이 나온 그런 형태죠. 자, 일단 로봇 모드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자, 스널 특유의 굉장히 듬직하고 우락부락한 느낌을 잘 표현했습니다. 특히 자, 이렇게 맨얼굴, 이 맨얼굴의 이 조형이 굉장히 잘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스모크 스크린과 비교해봤을 때, 자, 스모크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얼굴을 좀 위쪽으로 더 올려주고 눈가가 좀 벌어져가지고 살짝 약간 맹한 느낌이 들었다면은, 이 스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용자물 같은 느낌의 그런 잘생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전에 나왔던 다이노봇들도 이런 식으로 약간 잘생긴 얼굴 형태로 나와줬는데, 이 아무래도 스모크 스크린 같은 이런 조형은 좀 버전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2.0 버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어쨌든 이 스널 특유의 굉장히 듬직해 보이고, 사실 뭐 다이노봇이 지원에서는 조금 멍청하게 나온다곤 하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네, 이 스널의 모습을 이 SD 형태로 잘 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듭니다. 자, 뒤쪽도 이렇게 이 스날 특유의 이 꼬리 부분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바로 변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특히 자, 보시면은 꼬리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게 뭐죠? 하면서 이제 볼 수 있는 요 안핀과 수핀, 런너의 이제 조합이 느껴지는 이런 형태의 파츠가 있는데, 요게 이제 블록키가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파츠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시면은
자, 일단 이 스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변신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스널을 이제 변신하는 모습까지 이제 내고 싶었던 블로키는 이런 파츠를 어느 정도 이제 금형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비클 형태, 아니 비클이 아니죠, 이제 공룡 모드로 신규 조형만 살짝 넣어주면은 어느 정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내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 이 공룡 형태를 보면은 일단 굉장히 완전 신규 조형, 전체적으로 신규 조형이 다 많이 들어간 그런 모습처럼 보이죠. 근데 이 중에서 약 70%는 원래 스널에 있던 파츠를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자, 이 보시면은 이렇게 자, 자, 이 팔 같은 부분은 완전히 동일한 파츠입니다. 동일한 파츠고 심지어 그 안쪽에도 보시면 이게 몸통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몸통으로 이렇게 파츠가 이제 뒤집어 써지는 그런 형태의 변형인데 안쪽에 그 파츠를 이 몸통 파츠를 그대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조형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요것만 곱하기 2를 내주면 됩니다. 심지어 이 꼬리 부분, 이 꼬리 파츠가 아까 자, 이 등 쪽에 있는 꼬리 파츠는 완전히 동일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서로 완전히 이제 조립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 정도의 신규 조형만 살짝 내주면은 바로 이렇게 추가적인 공룡 파츠까지 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입도 벌릴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불 이펙트 파츠도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빔 파츠. 네. 그리고 당연히 가동도 어느 정도 되는 이런 형태여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게 이 시리즈를 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네요. 자, 여러모로 이 블로키 갤럭시 버전 시리즈 요게 참 매력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시리즈다. 그래서 확실히 모으는 맛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토봇의 다이노봇 스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총 9종의 제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각각 네메시스가 아니죠. 디셉티콘 그리고 오토봇 진영을 이런 식으로 내줬는데 이번에는 이 디셉티콘 진영이 확실히 좀 더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오토봇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 상대적으로 이 탄 하나 때문에 이번 디셉티콘 이 세력이 굉장히 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마트에 현재 풀린 상태이기도 하니까 이 탄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서 한 번쯤은 이제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블로키 트랜스포머 갤럭시 버전 시리즈 4탄 리뷰였습니다. 자, 블로키의 SD 버전 캐릭터들은 여전히 매력적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IDW 판권의 캐릭터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더니 이번에는 아예 생놀이 버전이 아닌 완전한 신규 조형으로 나와줘서 좀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이후에도 6탄을 이제 리뷰할 예정이긴 한데 6탄에도 정말 이제 화제가 된 IDW 출신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6탄은 이제 ASL 협찬을 통해서 바로 리뷰를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태다 보니까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 4탄 같은 경우에는 이 탄 하나 때문에라도 충분히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탄과 함께 이 디셉티콘 캐릭터들이 워낙에 매력적이다 보니까 이왕 사는 거 그냥 한 세트를 통째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